수술 긴 시간 동안 수술 받는다고 고생을 무지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일을 하지만 사실상 제 생각에 수술하는 의사가 더 힘드냐, 수술 받는 환자가 더 힘드냐라고 봤을 때 제 입장이라면 저는 가만히 누워서 있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긴 시간, 뭐 한 서너 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 계시고 가만히 몸도 못 움직이고 하면서 무지 고생을 하셨고요. 자, 지금 저희들이 위쪽에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꺼즈나 반창고 그리고 가볍게 붕대를 감아 놓은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머리에 뭔가 이렇게 덮어 쌓여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댁에 가시게 됩니다. 그럼 수술 전에 모자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모자 딱 쓰고 개인 촬영을 하시든 아니면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셨든 이제 집에 가셨어요. 집에 가셨으면 지금부터 이제 수술 후에 처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잠은 어떻게 자느냐? 잠은요, 저희들이 수술하고 끝날 때쯤 되어서 평소보다 조금 더 보들보들한 베개를 베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낮은 베개를 베라고 말씀드립니다. 뒷머리를 떼어내고 당겨서 깨매놨어요. 이미 당기고 있죠. 이미 당기고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높은 베개를 베면 고개가 더 앞으로 높이 올라오면 올수록 뒤에가 더 당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낮은 베개를 베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보들보들한 베개를 베세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베개를 베실 때는 수건 같은 거를 한 장을 깔고 하세요. 저희들이 꺼즈를 붙여놓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피가 조금 맺혀날 수 있어요. 상처가 출혈이 되던 거를 지혈을 하고 저희들이 봉합을 해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피가 전혀 안 나온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맺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톰한 수건을 한 장을 위에 깔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주무실 때요 뒷머리가 뻐근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통증이 있다는 분도 계세요. 이게 절개 수술의 가장 큰 단점인데요, 처음에 뒷머리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앉아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뭐 옆으로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추천해 드리는 잠을 자는 자세는요 바로 누워 주무시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앞쪽에 심어놨던 쪽에 붓기도 무게 때문에 이렇게 뒤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뒷머리도 살짝 압박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출혈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붓는 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누워 주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정 안 되면 뭐 옆으로 주무시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주무시거나 해야 되지만, 옆으로 주무시거나 엎드려서 주무시면 이마나 얼굴이 한쪽이 많이 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하면 이 슈렉처럼 되잖아요. 이쪽이 더 많이 부었다든가 아니면 앞에가 많이 부으면 붓기가 빠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로 누워 주무시라고 말씀드려요. 수술 후에 붓기는요, 저희들이 이제 갈 때 아이스팩을 드리고 이마 쪽을 찜질하세요 라고 하죠. 뒷머리 뗀 자리나 심은 자리는 굳이 찜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쪽을 찜질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마 그리고 여기 옆에 관자놀이 쪽을 찜질을 하셔야 돼요. 왜 이쪽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는 부어봐야 두피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어 내려오면 이마가 붓습니다. 눈에 띄죠. 그리고 관자놀이 쪽이 부으면 이렇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저희들이 찜질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처음에 수술 후 첫날 당일 그 다음 날은 거의 붓기가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모든 조직이 붓는 거는요 수술하고 나서 만 24시간이 지나고 48시간까지 이때가 제일 많이 부어요. 그러니까 첫날 나는 한 개도 안 붓네 라고 하면서 찜질 안 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도 짬짬이 찜질을 좀 해주세요. 그게 붓기를 덜 생기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술 당일 그리고 수술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찜질을 좀 해주시는 게 붓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안 부었으니까 나는 안 부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부을 수 있어요. 만 이틀이 지나고 나서
붓기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찜질을 꼭 꾸준히 좀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수술 당일이에요. 수술 당일날 집에서 계속 누워 계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어디 다니셔도 되고, 심지어 뭐 비니 쓰고 영화 보러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꼭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뭐 활동하실 게 있으면 활동을 하세요. 실제로 저희 직원들 수술을 해주면요, 모낭을 나누는 친구들 수술하면 끝나고 나면 또 모낭분리 또 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출근해서 모낭분리 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이게 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전체적으로 경과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 없으니까 편안하게 다 하세요. 하루 종일 긴장한 상태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저녁에 도저히 이게 뒷머리가 불편하고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약을 더 드세요. 저희들이 드린 약에 소염 진통제가 다 들어가 있지만 그거 갖고 부족하면 타이레놀 같은 걸 드세요. 주무시기 전에 타이레놀 드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타이레놀 같은 거 드셔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거 드세요. 여러분 뭐 이 약의 용량이 많을까 봐 늘 걱정을 하시는데요. 약의 용량은요, 먹는 약은 저희들이 보통 쓰는 약의 3배까지 먹어도 별 이상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약의 용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타이레놀 한 번 내지 2번 정도 드시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필요하시면 드세요. 드시는 게 더 숙면도 취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몸이 편안해지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진행해서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쓰지 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수술하고 나서 저희들이 두피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외에 수술 전 일주일 전부터 끊었던 약들은 수술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다 드시면 됩니다. 드셔야 되고요. 드시고요. 탈모약은 언제부터 먹느냐? 탈모약도 바로 드셔도 되는데 처음 이제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은 처음에 수술하고 나면 항생제도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으니까 실밥 뽑을 때쯤 되어서 저희들이 자, 처방해 드릴 거니까 이제부터 탈모약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처방전을 끊어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그 수술을 위해서 끊었던 약들은 직후부터 바로 드시면 되고요. 그 외에 탈모와 관련된 약들은 실밥 뽑을 때쯤 되어서 약을 다시 시작해서 드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이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샴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저희들이 수술한 다음 날은 그냥 병원에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댁에서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냥 계시면 돼요. 계시면 되는데 머리카락을 감는 거, 머리를 감는 거를 하지 마세요. 이미 여기에 붕대가 꺼즈가 감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루를 보내시고요. 그 다음 날 저희들이 병원에 오시라고 해서 머리를 감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감죠. 그러니까 이틀째와 또 4일째, 이렇게 4일째나 5일째 저희들이 머리를 감습니다. 그래서 2번은요, 병원에 와서 머리를 감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꺼즈 다 뗄 거 떼고 붕대 풀 거 풀고 머리를 저희들이 감아드리고 저희들이 소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4일째나 5일째도 감겨진 거는 이미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머리를 저희들이 감고 그리고 또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상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본인이 직접 댁에서 머리를 감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5일째나 6일째가 되겠죠. 그죠? 그때부터는 매일 머리를 감으시면 돼요. 감으실 때 머리카락, 이 바닥에 심겨진 머리카락이 보호가 돼야 되니까 거기를 박박 문지르면 안 돼요. 뒤쪽에서 샴푸를 해서요. 이렇게 샴푸 거품을 이렇게 잡고 머리카락만 이렇게 씻을 수 있잖아요. 바닥은 이렇게 문지르지 말고 머리카락만 씻고 그 다음에 샤워기로 물을 틀어서 전체적으로 헹구어 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매일 머리를 감으세요. 어떤 분들 중에 머리를
야, 이거 자극이 되면 안 좋다라고 해서 한 번도 안 감고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각질이 너무 두껍게 쌓여서 나중에 되면 그 각질이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또 각질이 너무 두껍게 있으면 안쪽에 어떤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문지르지 마시되 머리카락은 매일 감으세요. 꼭 감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한다고 안 감지 마시고 머리를 매일매일 감으시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머리 감는 강도와 머리 감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틀째, 4일째 머리를 감아 드릴 때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매일매일 감으시고요. 그런데 나는 때려 죽여도 3일째, 4일째 이런 날 머리 무조건 꼭 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병원에 오세요. 병원에 오시면 저희들이 머리를 감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으면 오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 텀을 두고 이렇게 병원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머리 감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뒷머리에서 가지고 와서요. 앞쪽에다 심어 놨죠. 심어 놓으면 이게 식물들 모종해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모종을 해 놓으면은 얘들이 뿌리를 잘 내리라고 처음에 물 주고 요래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심어 놓은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얘들이 뿌리 내릴 때까지 저희들이 그걸 생착 기간이라고 하는데 생착이 될 때까지 머리카락이 그 자리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잘 붙어 있어야 되니까 몇 가지를 피해 주셔야 되거든요. 2주 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게 1번, 박박 긁는 거 하시면 안 돼요. 긁으면 심어놓은 머리카락 빠질 수 있잖아요. 긁지 마시고, 그리고 어디 쿵쿵 부딪히면 안 돼요. 부딪히다 보면 거기에 또 출혈도 되고 붓고 이러기 때문에 어디 부딪히지 마시고요. 그리고 찜질방이나 수영장 가지 마세요. 찜질방, 수영장. 그냥 사우나 가서 몸을 샤워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런데 찜질방 가면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영장 가서 수영복 끼는 거 쓰거나 수영장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2주 동안은 그걸 하지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름 휴가 같은 경우에 여름에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이제 휴가 기간이 있으니까 많이 하시는데 꼭 그 어디 해외나 어디 뭐 수영장 놀러 갈 일 있으면 2주 전에 하세요. 2주 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영장 가고 찜질방 가는 거는 2주간 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이 2주라는 기간이 생착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기간 안에는 가급적이면 얘들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조심조심해서 두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샴푸는 매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피해야 될 것, 바닥을 박박 긁거나 부딪히는 거는 꼭 피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며칠이 가요. 며칠이 가는데 처음에 이제 아까 이틀째 붓기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생겼다가 3, 4일이 되면서 붓기가 다 빠질 거예요. 다 빠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겉으로 봐서 티가 안 나잖아요. 물론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분들한테 심어 놓으면 여기 딱지가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 머리카락이 있는 분들, 여성분들 이마 헤어라인이나 남성분들 헤어라인 쪽에 머리카락을 심어 놓은 거는 티가 별로 안 날 거예요. 별로 안 나면 그때부터는 뭐 모자를 쓰고 다니셔도 되고 그냥 다니셔도 되고 아무런 그거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운동은 언제부터 하느냐? 많이 물으시거든요. 요새 이제 사람들이 근육 만들고 또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운동은 이틀째, 3일째 하게 되면 머리도 본인이 마음대로 못 감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5일째가 되면 하세요. 5일째. 5일째가 되면 땀 많이 나고 하면 본인이 머리를 감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5일부터는 열심히 러닝머신도 뛰고 그리고 이거도 들고 뭐 이래 다 하세요. 다 하시면 되고 등산을 하실 분들도 그냥 한 5일에서 일주일 지나면 등산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렇게 고개를 엄청나게 이렇게 뒷머리가 당기도록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요가 할 때 막 이렇게 어떤 자세를 취하고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무 당기면 뒷머리에 상처가
이제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톱 깎지 마시고 신발 끈 묶지 마세요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톱 깎을 때 하고 신발 끈 묶을 때 고개 가장 많이 숙이잖아요. 그래, 그런 자세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언제까지? 2주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발톱 미리 깎아 두시고, 그리고 신발 끈 안 매는 신발로 신고 다니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질문들 중에서요, 헬멧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헬멧 쓰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이클 탈 때, 그리고 또 뭐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다닐 때, 아니면 조선소에 일하시는 분들, 저희 병원이 대구에 있으니까 울산이나 거제 이런 데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백발백중 헬멧을 쓰죠. 그분들은 사무실에서 나갈 때는 헬멧 무조건 써야 되니까. 그리고 막 다른 일하는 분들도 헬멧을 많이 쓰는데, 헬멧은 붓기가 빠지는 5일에서 일주일이 되면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되는데, 문제가 이게 헬멧 안에 보면은 이렇게 끈이 있잖아요. 걔들이 여기를 이렇게 씻힌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헬멧 쓰시는 분들은요, 요런 두건 같은 게 있어요. 얄팍한 두건. 그런 걸 쓰고 쓰세요. 이너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헬멧을 쓰시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헬멧 써서 머리카락 심어놓은 거 빠진다? 없어요. 없으니까 반드시 이너 쓰고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동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구미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방진복 입으면 안 되는 거 아이가? 라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방진복 그냥 입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리하시는 분들 모자 이렇게 큰 거 쓰잖아요. 빵처럼 생긴 모자 쓰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으니까 모자를 이런 모자 쓰거나 방진복을 입거나 헬멧 쓰고 일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뒷머리의 실밥은 저희들이 열흘째나 2주째 빼죠. 열흘째나 2주째 뺍니다. 자, 병원에는 이틀째 한번 오셨어요. 4일째나 5일째 한번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흘째나 2주째 오셔가지고 뒷머리 실밥을 뺍니다. 물론 뒷머리가 너무 과도한 긴장이 걸리거나 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그 스케줄을 조정을 하지만 10일에서 2주 만에 뺍니다. 빼고 나면 그때부터는 뒷머리는 완전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이게 예전에는요, 뒷머리를 스테플러, 호치키스라고 하죠. 그거 갖고 빵빵빵빵빵 찍었죠. 정말 수술이 빨리 끝나죠. 이게 떼어내고 땡겨가지고 팍팍팍팍 찍으면 끝나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잠을 잘 때 이게 암만 보들보들한 베개를 베지만 그래도 머리에 뼈하고 사이에 개들이 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저희들은 손으로 다 꿰맵니다. 이 실로 다 꿰매니까요. 그래도 그 실이 약간의 자극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빼고 나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실밥 뽑을 때는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셔서 저희들이 이제 그 스케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열흘째나 2주째 오셔가지고 뒷머리 실밥을 빼는 거죠. 빼고 나면 이제 편안해져요. 요렇게 해서 2주가 지나갔잖아요. 2주가 지나갔으면 이제 여기는 안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뒷부분도 정리가 다 됐을 거고요. 앞부분도 정리가 이제 생착이 완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세월이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달째가 되면요, 생착이 된 머리카락들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희들이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빠지면 엄마야 이거 안 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기 시작하는데 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한 달째가 되어서 머리카락이 빠지죠. 빠질 때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동반탈락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반탈락은 뭔가 하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는 심어놨던 게 빠지면 원래대로 가잖아요. 원래대로 가기 때문에 얘들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여성분들 정수리 그리고 남자분들 여기 헤어라인을 심으면서 앞으로 진행할 거를 염두에 두고요, 중첩 이식을 해둔 부위 이런 자리는 원래 자기 머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들이 심었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빠지는 건 당연한데 얘들이 원래 있던 머리카락들이 덩달아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동반탈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거의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는 반면 진짜 많이 빠지는 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하면,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어떻게 이제 동반 탈락이 얼마나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예견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반 탈락이 올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정도인데요. 많이 빠지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이 빠진 머리카락들이 다시 자라 나오기 시작하는 3에서 4개월까지는 뭔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왜 모발 이식의 암흑기라고 부르잖아요. 누가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암흑기를 지나서 3, 4개월이 되면 머리카락이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 되면 이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십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알고 요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월이 수술할 당일, 그리고 이틀, 4일, 2주, 한 달이 되었어요. 한 달이 되었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댔잖아요. 다 빠져요. 빠지면서 이미 피부 안에 이래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 얘들이 빠져요. 얘들이 쏙 빠지죠. 그러면 씨앗은 여기 남아있죠. 그러면 안에서부터 벌써 머리카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져서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잖아요.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한 달째가 되면 일단은 머리카락이 빠졌어. 빠지니까 여기가 좀 빨갛빨갛해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가곽화증이라고 피부에 각질들이 두꺼워져요. 각질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각질들이 풀풀풀 날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안쪽에서는 머리카락이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피부는 덮고 있으니까 얘들이 여기서 어떤 약간의 염증 같은 걸 일으켜요. 모낭염이라고 하죠. 그렇게 모낭염이 좀 생기고 각질이 많아지고 피부가 붉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는 병원에 오시라고 해서 두피 케어를 시작해요. 두피 관리를 시작하는데 보통 2주 간격으로 한 8번 정도 해요. 그러면 자, 한 달이 되어서 시작을 하니까요. 2주 간격으로 8번 하면 5개월쯤 되잖아요. 근데 한두 번 빠져먹고 이러면 6개월쯤이 됐어요. 그러면 벌써 머리카락이 60~70%가 나와요. 그때 되면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고 두피의 모낭염도 거의 조절이 되고 또 많은 머리카락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진짜 정말 수술 잘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 두피 관리를 해드리고요. 해드리는데 아까 2주 간격으로 8번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더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모낭염이 좀 많아서. 그리고 더 오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 좀 늦게 나오는 분들은 더 늦게까지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주일 간격으로 1년까지 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환자분들의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금 더 자주 하자.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하자라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해드리는 스케줄대로 맞추어서 나와서 관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진행해 왔는데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묻는 게 있어요. 나 그러면 머리는 언제 커트하면 되고 언제 염색하면 돼? 한 달이 되면 하시면 됩니다. 한 달. 수술 후 한 달이 되면 병원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첫 관리를 위해서 병원에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사들이 꼭 보거든요. 보면은 원장들이 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염색을 하셔도 되고 커트를 하셔도 되고 펌을 하셔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수술 후 한 달이 되면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술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설명드렸고요. 이거 말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병원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1년까지 이제 머리카락이 계속 나옵니다. 10달 정도 된 머리카락이 다 나온다고 하거든요. 보세요. 하나 만드는 거나 머리카락 하나 만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10달 걸리죠, 10달. 그리고 나온 애들이 또 좀 자라야 되고 자란 모발들이 덮어주는 과정, 그리고 또 처음에 가늘게 나왔던 모발들이 더 굵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서 1년 반이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최종적인 결과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쭉 설명을 다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래도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을 볼 일이 많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이틀째 봐야 되고 4일째 봐야 되고 2주째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열흘이나 2주째 봐야 되고 한 달째 또 봐야 되고 그리고 관리가 끝나는 5개월이 되는 시점에 또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완전히 최종적인 경과를 보는 1년째 시점에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고 그때 깜빡 잊어버리셨으면 병원으로 전화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일단 절개 수술을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